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찾아드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나 이런 게 그 결과물 말고 2020년도에 이제 선거인단이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나온 거 있고, 이게 여론조사? 여론조사로 해야 되나? 하여간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여기 여론조사 이거 나오네. 그렇게 해서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뭐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 차트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20년 초반부터 해서 쭉 보시면 40%또 40% 이하까지도 미끄러져 내려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절반이 안 돼요, 어찌됐건. 그리고 선거 인단에 대해서도 내용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책이라는 부분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IRA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2020년도에 이제 뭐 선거 인단의 판세 변화 뭐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선거 인단의 차이가. 파란색이 굉장히 우월하죠. 그래서 이게 3월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봐라.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를 잡겠는데, 그래서 이 민주당의 승기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정책이 굉장히 크게 바뀌겠구나.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의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IRA를 요즘에 이제 많이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보시는데, IRA에 정확하게 나와요. IRA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똑같은 거를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이창환 씨가 갖고 나와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제 설명 내용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냥 2차 전지만 부각을 시키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내용이냐면 이 IRA에 보면 정확하게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권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 IRA를 진행하면서도 자금 지원은 전부 이 기후 변화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의 기준을 보자. 잘 생각해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 때 그린 정책을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LED. 지금 뭐 이거 할 말도 아니지만은 LED 사업 부분에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어요. 응? 네이버 오른편에 윤정두가 하루 반나절 정도가 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2007년도에 수익률 대회 7,681% 우승을 하고 각 언론사에서 난리가 났었고, 서로 초청 강연하는 난리가 났었고, 지금 이제 홍성국 국회의원 되신 분께서, 그분이 미래에셋 대우 대표이사 역임하시기 전에 그 대우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이셨거든. 그분하고 지금 다올 투자증권으로 바뀐 이제 KTB 투자증권의 그때 대표이사 누구셨더라? 그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전국 순회 강연을 했거든요. 응?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그게 이제 반나절 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수익률 대회 뭐 1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걸 보고 고등학교 동창회가 몇십 년 만에, 20년 만인가? 이건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농담이 아니라 LED 그 R&D 부서 4명뿐이 없는 그 업체에 돈을 10몇억을 밀어줬다니까. 방송 나와서 윤정두가 2차 전지, 지금의 2차 전지 말고 그 당시에 LED 잘하는 것처럼 뭐 떠들어대고 건방 떨어가다가 결국은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기준에 오바마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그린 사업 기억나시죠?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뭐 LED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삼성전기의 주가도 뭐 어마어마했었고, 어찌됐든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부분을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뭐 직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넣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친환경이죠. 그래서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항상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설정이 됩니다. 어떤 거?
자원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 자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히 더 전기차 2차 전지가 불거진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가 그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당시 기준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많이 불거져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은 이제 오바마 케어를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오바마 케어가 아니더라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바이오, 복제약품, 바이오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부자 증세죠. 법인세 인상. 그리고 IT 업체에 대해서는 감세, R&D 비용에 대한 혜택을 주는 뭐 이런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공화당으로 따진다면은 전통 에너지. 그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뭐 소송을 하기도 해요. 행정 소송을.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환경청에 대해서 그 월권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석탄업체에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느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세일가스라든가 또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 개발에 대한 석탄이라든가 전통 에너지 개발에 대한 부분, 탄소 배출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원활하게 하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얼핏 이렇게 딱 듣다 보면은 와, 민주당은 굉장히 착한 집단이고 공화당은 참 나쁜 집단, 그러진 않아요. 정책이 그래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지금 뭐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유지되는 이유가 상하원을 다 통과해서가 아니라 복제약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오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더 열어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때도 바이오 쪽을 뭐 일부러 죽인다는 개념보다는 전통 의약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확장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대해서는 전통 에너지 플러스 이제 방산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쪽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은 바이오와 전통 의약품,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바로 했던 게 법인세 그러니까 인하를 해줬어요. 감축이 아니죠. 인하가 맞겠죠. 법인세 인하를 가장 먼저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했던 거는 이제 IT 쪽의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그건 건들지 않아서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제 시가총액 1위를 할 수 있었던, 예전에는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방산업체가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오고 전통 에너지 업체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에 형성되고 이런 기준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민주당 정책이에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 앞두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을 뿐이지 그 전에 없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구매 시에 혜택 주고, 전기차 구조 시에 혜택 주고, 다음에 이제 뭐 중국 거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공화당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야,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보호무역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민주당은 보호무역 정책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도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화당 표도 이제 끌어오는, 결국은 뭐 중간선거 이겼죠.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뭐 확대된 게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언급할 뿐이고, 뭐 화폐 전쟁 이런 뭐 책도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결론은 이 정책에 의해서 움직임의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첫 번째 기준이,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이 어디서부터 스타트가 나왔느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테슬라가 강세를 띠기는 했지만 그것은 전체 시장의 강세에 연동되어 있는 폭이 크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 테슬라의 강세 기준은 그 부분은 정책의 영향이 상당하다라는 쪽에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배 올랐으니까 21년까지. 그리고 21년도 11월이 고점이에요, 얘는. 근데 우리나라의 기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차 전지 3사, 삼성 SDI, 그러니까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시가총액 순으로 그렇게 해서 16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에 LG화학이 300% 이상의 흐름,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에코프로든 나머지 쪽이 연동돼서 움직였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에코프로나 이런 쪽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또 시가총액 그런 규모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얘는 여기서 분명히 꺾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테슬라를 2차 전지에 묶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유튜브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분의 분들이 야 정두야, 2차 전지하고 테슬라를 왜 갖다 붙이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나 어이가 없어서 그럼 2차 전지하고 테슬라를 갖다 붙이지, 테슬라 아무 상관없이 2차 전지 혼자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받을 때 이게 한 60%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022년도 그 4분기부터 해서 2023년 1월 달 저점 찍을 때까지 테슬라 조정받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 조정 속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군들도 30에서 50%씩 조정받았어요. 30에서 50%.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조정이 덜 나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폭등이 나온 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자락에 폭등이 나올 때 테슬라가 못 돌리는데 폭등 나와. 아니야. 테슬라가 연초에 이것도 보셔야 되겠네. 보셔야 뭐 믿고. 그러니까 지금 저 차트는 반영이 된 차트.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러한 주식 분할 부분들이 반영이 된 차트인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이제 뭐 그냥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고점도 못 넘겼어요. 작년 9월달 고점을 테슬라에. 근데 올 초 기준에 잘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뭐 작년에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계속 깨져 내려가니까 테슬라 자체적인 실적이든 뭐 오너 리스크든 뭐 트위터 인수한다 치고만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찌 됐든 이 조정 속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도 연동이 된 건데 그 앞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올해 1월 이후에 우리나라 구정 일대가 딱 요 자락에 여기까지입니다. 저 반등이 나온 거예요. 뭐 적지 않은 반등이었어요. 바닥에서부터 101불인데 100불이라고 치고 50% 가까이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게 우습습니까 이게? 예? 여기까지로 따져볼까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연휴 기간 때의 기준이에요. 뭐 반등 탄력이 막 30% 이상 막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1월 26일이라니까 정확히 1월 26일 날 테슬라가 이날이죠. 이날 27일 날에 이제 이 폭등이 이렇게 나온 건데 갭상승이 이렇게 10%가 나오고 26일 날의 기준이 우리나라 26일하고 하루 차이 나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26일 날 14%가 폭등이 나와요. 그럼 먼저 나왔느냐? 아니지. 테슬라가 25일 장 끝나고 그 다음 날 장 마감 이후에 폭등이 나옵니다. 시간에서. 그게 연동돼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날 14%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 연동폭을 쫓아간 거죠, 계속. 그리고 2월 달에 다시 고점 넘길 때 이때 에코프로 BM. 2월 7일 날 에코프로.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의 흐름이 나온 그 기준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테슬라하고 다 사뭇 다르거든요. 테슬라의 기준하고. 자, 보시면 테슬라는 2020년부터 해서 21년도 요 자락까지 우리나라 그 아까 보신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폭등 나올 때 300%씩 막 올라올 때 그때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연동이 안 됐어요. 여기는 연동이 안 된 게 이때 이제 한 3,300포인트를 여기서 찍고 우리나라는 지수가 밀리죠. 밀리면서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밀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는 연동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리 빠지니까 2차 전지도 다 조정받는 게 옳아요. 그런데 하나의 굉장한 또 변화가 나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밀리는데도,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이 말씀하신 건 그걸 거예요. 정두야, 테슬라하고 2차 전지하고 왜 갖다 붙이냐라는 부분이.
스타트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책이 어떻게 기준이 잡혔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결론은 22년도 하반기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날아가요. 근데 정확하게 왜 날아가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복제약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정책이 아닌 전통제약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 이게 한국 에너지 해가지고 뭐 한국 에너지 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 21년도 4월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의정서 마련할 것 그렇게 하면서 취임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3월 13일 날 클린턴 대통령이 사인한 교토 의정서를 바로 파기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토 의정서를 바로 파기합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을 이렇게 15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입을 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1일에 파리 협정 탈퇴. 이번에 똑같아요. 재가입을 했거든. 공화당 들어서면 또 탈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악당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들의 기준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공화당 정책에 대한 부분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2007년도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은 따블 뿐이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때 정확히 뭐가 나오냐면은 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렸다가 뭐가 나옵니까? IRA를 발표를 하죠. 근데 이 IRA가 윤정두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그 IRA라는 부분은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니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언젠데 21년도에 했는데 21년도에 취임하시고 나서의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에 기후변화,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이창원 씨가 표로 작업해서 갖고 나오고 윤정도도 조금 전에 표로 이렇게 작업해서 보여드리고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을 목표. 이 내용은 계속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민주당, 공화당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진행됐다가 늦어졌다가 진행됐다 늦어졌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기후, 환경, 그죠? 그리고 세부 지침 또 나오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에 발표한 내용 중에 자동차도 있잖아요. 우리 현대차, 기아. 난리 났었잖아. 뭐 정치권에서 들고 일어나고 말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서 정유선 회장 어깨를 툭툭 치고 갔는데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로 했는데 IRA 이것 때문에 세제 혜택도 안 주고 우리만 안 준 게 아니라 다 안 준 거라니까. 왜? 보여줘야 되니까. 누구한테? 유권자들한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 판단은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여기까지 움직이죠. 테슬라가 똑같이 조정받았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빵 치고 올라간 거고. 저때 저 기준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신경도 안 쓸 때고.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갔고. 누구? 3사. LG화학, 삼성SJ,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나서 똑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정확히 요 자락에서 얘는 계속 밀리는데 요 자락에서 누가 LG에너지솔루션이 보호에서 풀린 걸 가지고 실질 그 물량이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통 물량도 없는데 81.84% 빼고 기존에 들어가 있던 물량 빼고 유통 물량도 없는데 유동비율 증가했다고 해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가총액 2위가 80% 올라갔죠. 그 80% 올라갈 때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의 등락률은 100% 조금 더 나온 거. 그것뿐이 없어요. 비슷하게 간 거예요. 더 가볍게 가야 되는데. 금양이 주가 조작이라고 표현하면 또 소송 걸릴 수 있으니까 금양이 미친 듯이 들어 올린 거고 그 배터리 세일 때문에 아주 나 잡아가라 하고 세일즈 했잖아요. 콩고 가서 계약 따온다고.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똑같은 조정을 받았잖아요. 2차 전지. 우리나라 똑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 대비 30에서 50%. 누가? 에코프로 또 금양 이런 종목군들이 코스모 그룹주들 이런 거. 그렇게 조정받았다가 여기서 정확히 돌린 게 뭐라고요? 테슬라가 여기까지 157%인데 1월, 2월에 하루에 10%씩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던 애가 10위 밑으로 깨져 내려오기도 했었지만은 결국 하루에 뭐 10%씩 치고 올라오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움직이고 그 다음 에코프로 BM 움직이고 에코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명분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명분도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작년 하반기에 IRA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얘는 왜 못 갔냐 하반기에. IRA가 내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중간선거 앞두고 발표했을 뿐이고 그리고 중국 거 못 쓰게 하니까의 뿐이고 그러면 리튬 가격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리튬도 보자 이거예요. 자, 리튬도 보시면 리튬 차트 놓고 보시면요. 이거에 대해서도 뭐 횡설수설하고 그 4대 천왕 되시는 분들이 엉뚱한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리튬 가격 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자, 월간 기준에서 리튬 가격 정확히 고점 찍은 거는요. 이때요. 이때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억나시잖아요, 이거. 22년도 말에 고점을 찍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확히 보시면은 리튬 가격의 폭등은 여기에요, 여기. 리튬 가격의 폭등은 22년도가 이제 여기니까 요 자락까지 이미 폭등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됐어요? 리튬 가격이 오르거나 말거나 꺾여져 내려왔었죠. 21년도 11월 고점 대비해서 이제 꺾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멈춰져 있다가 IRA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정확히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IRA를 바탕으로 해서 리튬 가격의 강세가 살짝 더 나옵니다. 여기서도 뭐 큰 영향도 없었어. 이슈도 그렇게 뭐 크게 불거져 있지도 않아요. 왜? 21년도 1월 달에 거점 찍은 거 지금 벌써 기억을 못해? 다시 보여드려요. 21년도 1월 달에 고점을 찍잖아요. 누가?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2차 전지 다. 다시 보시면 여기 그러다가 요거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조정받다가 여기서 요게 한번 나온 거죠. 요게 연말에. 이때가 뭐 리튬 가격 강세 때문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IRA 터지고 나서.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데 리튬 가격 똑같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2020년부터 볼까 그러면 그냥 좀 땡겨가지고 더. 자, 리튬 가격에 영향을 안 받아요. 안 받고 뭐 핵심 부품은 나발이고 이 영향이 없었잖아. 21년도 1월 달이 고점이란 말이에요. LG화학, 삼성, SDI 전부 다. 테슬라는 2월에 고점 찍고 조정받다가 22년도 하반기 11월, 12월에 한번 빵 친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22년도 기준에. 그러면 요 기준에서 22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테슬라가 올라갑니까? 누가 못 올라가. 결론은 IRA 나오고 나서 뭐 우리나라에 뭐 하이드리 리튬 해갖고 회사 이름 자체도 나 잡아가지고 하고 리튬으로 이름 바꾼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뭐. 이거 우리 그 리튬 가격 있죠? 요거 테슬라 차트에다가 입혀주세요. 요 차트 위에다가 입혀주든가 아니면 얘처럼 두 개를 쪼개주시든가. 아시겠죠? 원고 작업. 그렇게 해서 이 리튬 가격의 기준이 테슬라 정점 언제예요? 21년도 11월이 테슬라 정점이란 말이에요. 21년도 11월이.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오르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가 테슬라 정점에 꺾였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요 리튬 가격이 하반기에 뭐 때문에? IRA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일부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22년 11월부터 해서 10월 11월부터 해서 올 초까지 어떻게 됩니까? 초전 박살 났었죠. 우리나라 종목군들 2차 전지 30에서 50% 밀렸잖아. 테슬라도 밀리고. 그리고 더 빠졌어 리튬이. 근데도 그때 아무 얘기 안 해. 쉬쉬거리고 있다가 4월까지 밀렸잖아요. 쉬쉬거리고 있다가 우리는 언제부터 올라요? 1월부터 올랐잖아. 사실은 주가가 폭등.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밀린 게 2차 전지가 조정받는 게 리튬 가격 조정 때문에 조정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차피 리튬이 뭐 괜찮을 거고 뭐 미국에서 뭐 많이 뭐 발굴을 매장량을 뭐 찾아내고 다 떠나서 괜찮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론은 리튬 가격의 하락이 2차 전지에 리튬 가격 상승 하락이 2차 전지에 미친 영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심리적인 거지. 없었잖아요. 조정받고 1월 달에 2차 전지는 폭등 나오는데 리튬 가격은 내렸잖아. 그때 아무 얘기 안 하잖아. 지금에 와서 2차 전지 조정이 무슨 리튬 때문에 조정 나오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야. 원래 거품이 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는 거야. 응? 원래 거품이 껴서 조정을 받는다. 얘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의 기준을 잡는다면 응? 오늘 분명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그러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떤 거요? 공매도가 또 때렸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징그럽습니다. 아니라고. 공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기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뭐 공매도 데이터가 지금 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매도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전혀. 결론적으로 공매도는 이제 별도로 또 제가 찾아가지고 올려드리고 할 텐데 공매도가 지금 그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 안 돼요. 2, 3% 정도 기준인데 시장 동향의 ETF 상품도 그렇고 공매도도 그렇고 좀 제가 지금 잠깐 찾고 있거든요. 잠깐 찾고 있는데 나중에 그 더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전혀 지금 뭐 통계 부분에서 주요 통계수 공매도 통계 지금 나와 있으려나 보실까요? 오늘 기준 날짜하고 분명히 공매도 핑계 될 거라고. 근데 공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시장 자체에서도 그렇고 뭐 뭘 좀 그 여러분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데이터도 안 보여주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25일이죠. 전체 공매도 수량이 오유 많이 났네. 오늘 거래가 업틱률 적용되는 거 있고 예외 있는 게 있는데 34만 주 매수 매도의 수량인 것 같아요. 공매도 금액 기준이고 그 다음에 잔고 금액 기준이고 그리고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를 조회를 하면 8월 이때 이걸 가지고 또 10일 많이 걸었죠. 8월 31일 날 기준에 한 방에 9조 원의 공매도가 나왔다. 그 9조 원 공매도 나오고 주가 밀렸냐? 안 밀렸단 말이지.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공매도로 물량 준 게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으면 다 팔든가. 그리고 나서 이 1조 7천억이었던 1조 7,200억까지 형성됐던 부분이 9월 한 달 내내 줄었잖아요. 얼마까지 줄어요? 1조 4천억, 1조 3천억까지 줄었네. 9월 13일까지. 그죠? 줄다가 이제 다시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면 에코프로의 기준에 9월 달 기준에서 9월 13일까지 공매도가 줄었으면 말 그대로 쇼커버링 나온 거니까 쇼키즈까지 아니더라도 쇼커버링이었다고 치면 9월 1일부터 줄었잖아요. 떨어질 때 밑에서만 산 거예요. 13일까지 밑에서만 산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지금 공매도가 때려서 밀렸어요. 어찌됐건 공매도 때린 게 아니라 공매도 상환이 있었잖아요. 공매도 상환. 공매도 때문에 주가 밀린 게 아니라 공매도를 상환했다고 오히려 이때는. 그리고 이때는 공매도가 늘어났고 다시 증가했고.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오를 동안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를 동안에 공매도가 700억에서 1조 7천억 된 거예요. 700억에서 1조 7천억.
근데 무슨 이게 쇼퀴즈 때문에 공매도 쇼퀴즈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뭐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어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짜리가 40조까지 올라오다 보니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죠. 그 비중이 높아진 것만큼 인덱스 상품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수급, 또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ETF 상품 판매가 증가된 거, 2차전지, 또 배터리 아저씨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2차전지 자체의 강세 때문에 그 비중,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서의 기준으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또 파생 상품의 델타 엣지 물량. 근데 올라올 땐 좋은데 그게 꺾여져 내려갈 땐 더 커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매도가 얘를 때려잡은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는 거고, 뭐 착시 현상은 아니죠. 뭐 어쨌든 공매도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주가가 꺾여질 때 공매도가 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증가가 아니라 축소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신 13일까지는 3조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공매도의 수량이 전체가 10만 주다. 그럼 업틱률 적용된 부분이 이제 10만 2천 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주를 공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 그러고 나서도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7월 26일 날 같은 경우가 공매도를 때리는데 기간이 때려서, 그 배터리 아저씨 얘기입니다. 7월 26일이든 27일이든 이때 공매도를 기간이 때려서 주가가 고점에서 한 방에 2시 넘어서면서부터 기간이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주가 폭락한 거라 이거예요.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밀렸는데 그때는 기간이 때렸대. 외국인은 쇼키즈가 들어왔고. 말 같지도 않은 이 아니 7만 주 매도했는데 순매수도 아니고 매도만의 기준입니다. 순매수도 아니고 매도의 기준에 7만 주 매도했는데 무슨 얘네가 공매도를 7만 주 때렸다는 얘기야? 응? 그럼 300만 주에서 공매도 7만 주 때려가지고 주가 폭락인 거예요? 이게 순매수로 잡으면요, 오히려 이때 샀어요. 공매도 됐든 뭐가 됐든 기간 샀어. 10,000주든 17,000주든. 그러니까 핑계 댈 거를 거짓말을 하려면 거짓말에 맞게 이런 데이터를 갖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들도 문제인 거예요. 모르면은 막말로 윤정도한테 물어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응? 되겠냐고. 결론적으로 지금 공매도 수량 부분에 공매도가 10만 주고, 지금 대상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응? 안 되겠죠? 공매도 기준에 순매도만을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라 공매도 한 개 10만 주입니다. 10만 4천 주입니다로 나오겠죠? 응?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공매도 잔고 수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2만 7천 주 매도했으면 여가 어떻게 돼야 돼요? 183만 6천 주가 돼야 되잖아. 근데 2만 8천 주 매도인데 181만 7천 주로 돼 있죠. 그럼 8천 주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공매도 상환은 몇 주라는 거예요? 공매도 상환은 2만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 2만 8천 주에 상환 2만 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서로의 공매도도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매도하는 거지. 공매도끼리 뭐 전화 연락해갖고 야 내가 때릴 테니까 너도 때려라 뭐 이렇게 되냐고. 응?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산, 이 단순한 계산도 안 한단 말이지. 예?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잔고 수량이 95만 7천 주에서 70만 주로 줍니다. 그럼 뭐예요? 공매도의 수량은 4만 주가 늘어났는데 4만 주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늘어나야지. 100만 주가 돼 있어야지. 근데 누군가는 20만 주를 산 거지 뭐. 그죠? 20만 주 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20만 주가 쇼커버링, 쇼퀴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20만 주라고 한다면 0.8%입니다. 0.8%.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급범에 대해서 주가가 밀리면 공매도 때문에 밀렸다 그러고 주가가 올리면 쇼키즈 때문에 올랐다 그러고 근데 따져보면 전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 엑셀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내부에서도 엑셀 작업 해보셔갖고 엑셀 끌고 와서 700억에서부터 이게 지금 710억이거든요. 550억. 여기서부터 1년치 잡으면 아니면 올해 것만 잡든가 그렇게 해서 17조까지 늘어난 그 곡선 차트 그거 보면 곡선 차트 나오겠죠. 이렇게 700억 얘를 작년부터 본다면 700억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결국은 17조까지 늘어났어. 그죠? 700억에서 17조까지. 그러는 사이에 주가 어떻게 됐어? 폭락했어? 폭등했지?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밀리는데 공매도는 어떻게 돼요? 일부 줄어 같이. 주가 오를 때는 쇼키즈라 그러고 중간에 주가 좀 밀리면 공매도 때문에 밀렸다 그러고 제발 좀 그거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정리해서 좀 방송에서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정책이 어떤 게 있다. 공화당 정책과 민주당 정책의 대표적인 업체는 뭐가 있다. 어떤 기준의 정책을 피는지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 공매도 부분. 그리고 오늘 게 이제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일일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25일 거 나왔어요. 공매도 데일리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이거 제발 부탁인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점 파일 그리고 열어놓게 제가 열어놓고 같이 봅시다. 그리고 공매도 데일리도 보고 이거 간단한 건데 윤정두가 게을러서 여러분들께 못 해드렸던 거 그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해드릴게 이제 제발 좀 속지 말란 말이야. 윤정두라고. 아우 분명히 지금 출연은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 빠떼리 아저씨든 선대인 아저씨든 이창환 선생님이든 우리 김지훈 선생님이든 방송 출연이 다 잡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나 못 나가요를 못 한다고. 얼굴 그럼 센 노래 져갖고 또 오늘도 나와서 거짓말을 또 하겠지 여러분들한테. 그럼 되겠냐고. 참.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별거 없어요. 그냥 오늘의 지수의 변동하고 거래대금 7조 8조야. 이거는 완전히 심각한 거지 사실은. 거래대금.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까지 먹을 게 없어진다고. 에? 아니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를 저 뻥쟁이들을 검증도 안 하고 방송, 케이블 TV 또 유튜브 이런 데서 이 검증도 안 하고 뻥쟁이들 얘기를 다 들으면 되겠냐고요. 2차전지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수 출회되며 하락 마감, 매파적 발언에 따른 금리 급등 등 해외 증시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증시는 전주말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저걸 보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인 부분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전까지도 장중에도 미국 증시는 선물이 강세였어요. 유럽도 강세야. 일본은 어때요? 일본 강세 마감이야. 0.95. 뭔 헛소리들을 그렇게 해. 오늘 케이블 TV 보거나 나머지 보면은 한국 거래소조차도 저렇게 시황을 달아주시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되잖아요. 시장 허벌나게 좋다니까, 무지하게 좋다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좋다니까요. 지금 이러한 시장에 연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2차 전지가 뭐 계속 깨지나? 하방은 잡겠지? 급등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니 연준 의원의 매파적 발언에 뭐 우리나라만 영향받아? 일본도 영향 안 받고 미국도 지금 선물 시간에서 강세인데 아유 이걸 그대로 나와서 읽어요. 전주말 연준 의원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뭐 셧다운의 우려감 때문에요. 그게 왜
미국도 영향 안 받고 일본도 영향 안 받는데 왜 헛소리야? 어? 결론은 외국인들의 현선물의 수급에 대해서도 순매수, 순매도에 대한 부분만 놓고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익거래, 비차익거래의 기준. 차익거래는 뭐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기계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간극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든,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든, 그것에 대한 현선물 간의 수급 변화인 거지. 저게 어떤 외국인의 포지션이다, 저걸 영향을 기준을 잡는다.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증시에 대한 브리핑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코멘트 부분이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연휴 앞두고 2차 전지 관련주 급락으로 낙폭을 확대했다. 고금리 지속되고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나머지는 한 군데도 영향 안 받는데 얘네는 영향을 받았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냥 그렇구나 정도 수준. 결론은 니케이 지수는 0.85% 강세로 끝났는데 왜?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 이제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 놓고 보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와라. 창피하지 말고 와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윤정두를 이렇게 딱 보실 때, 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구나. 응? 농담이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안 갖고 나와서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친구들 얘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겠냐 이거예요. 자, 공매도 기준입니다. 공매도의 기준에 공매도는요. 대부분 다 외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관도 있는데 저게 전부 뭐다? 공매도로 수익을 내겠다의 공매도가 아니라니까. 저 공매도의 기준은요. 대부분이 해치 물량이에요. 파생에 대한 해치도 있고 또 롱숏 전략이라는 게 그냥 롱숏 수익을 위한 매매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주식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근데 환매가 없어서 안 팔아. 2차 전지는 뭐 안 갖고 있나? 또 인덱스 상품에서 시가총액 극대용주인데 포스코홀딩스를 주가가 밀릴 것 같다고 정리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빠질 거 뻔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공매 치는 겁니다. 또 파생에서도 해지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의 기준이에요. 파생에서 해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파생은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생에 대한 해지를 뭘로 해요? 현물로 합니다. 거기에 역시 공매도를 때리는 부분. 그런 해치성의 물량인 거지. 외국인 기관이 공매도 때려가지고 에코프로 죽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그 외국인이 누군데? 기관이 누군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간접 상품에 들어온 자금을 운영하는 쪽이지 그게 투기 자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상적인 매매를 하지 그쪽 자금들이 뭐 헤지펀드는 무조건 비정상적인 매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놓는데 아니란 얘기고 평상시보다 오늘 공매도의 비중이 전체 거래대금 기준에서 높았습니다만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당연히 뭐 수급 논리에서. 근데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 거래 대금입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인 거지 공매도를 저걸 다 했다. 저 금액을 다 공매도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뭐 비중이 높긴 높네요. 공매도 전체적인 비중이. 예. 자, 그러면 공매도의 비중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 폭락이 나오는 거냐? 아니야. 이거 잘 됐네 여기가. 공매도 주구장창 때려도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야. 삼성전자 공매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지금까지 1조 7천억까지 700억에서 눈으로 보셨잖아요. 에코프로 아까 그 공매도 안 보셨어요? 700억에서부터 17조까지 매도를 때리는데 주가가 15배 올랐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나? 공매도 때렸는데 주가 올랐잖아요. 뭔 헛소리가 아니라. 오늘 기준에 공매도를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밀리는 겁니까? 저거 캡처해서 뿌려주세요. 낮장 파일로.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캡처를 하세요. 응?
그렇게 해서 뿌려주시고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도 캡처를 해서 뿌려주세요. 거래대금 상위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군들이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공매도의 비중은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있냐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누적적으로 공매도가 몇 주냐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응?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 종목군들, LG에너지솔루션이 잔고가 많다고, 공매도 잔고가 많다고 주가가 폭락이었습니까? 응? 에코프로가 공매도 잔고 금액이 17조까지 형성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폭등을 한 거지? 고점에서부터 지금 잔고가 늘어났나요? 아니라니까. 객관적인 부분의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매도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거래대금의 비중, 오늘 뭐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7%, 6%, 뭐 5%. 지금 최근에 굉장히 높아진 건데, 일평균 보시면 5% 수준이잖아요. 수준. 일반적으로 3에서 5%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3에서 5%. 근데 이날 같은 경우 뭐 한 10%씩도 공매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건 4월 4일입니다. 그죠? 4월 4일. 그럼 그 이후에 또 4월 4일 기준에 시장에 막 초전 박살났나요? 아니라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뭐 전체 거래대금 비중에서 코스피에서 공매도 비율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전체 거래대금이 줄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코스닥 쪽도 뭐 3.67인데 생각해 보세요. 전체 금액에서 3.67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대형주 위주에서만 뽑아서 놓고 본다면 또 틀리겠지만은, 에이,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왜요?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시가총액 극대형주에 형성이 돼 있는 거지, 소형주의 그 거래대금은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기준에서 공매도도 눈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어디 가면 또 공매도 거래 대금을 가지고 공매도가 다 나온 것이냐, 거래 대금을 가지고 엄청난 뭐 공매도예요. 아니야.